디바메이의 토요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시에라 조기는 미국 톨레도 대학교에 다니던 20살 풋풋한 학생이었어. 2016년 7월 19일 남자친구 조시 콜라신스키랑 데이트를 하고 한 오후 6시쯤 슬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 조시가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 평소 같았으면 바로 오케이 했을 텐데 시에라가 자전거를 새로 샀었거든? 이것도 새 거 사면은 바로 타고 싶잖아. 자기는 새 자전거 타고 가겠다면서 거절을 하게 돼. 네, 남자친구 입장에선 여자친구 혼자 보내는 거 당연히 걱정되지. 그래서 뒤에서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슬슬 따라가고 있었어.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완전 풋풋한 커플 같고. 어쨌든 한 45분 정도를 그렇게 가다가 시에라 집 근처에 다 온 거야. 이제 집이 코앞이니까 혼자 가겠다고 남자친구를 막 돌려보내더라고. 사실 이게 집에 들어가는 걸 봐야지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괜찮다고 가라고 하니까 알겠다. 이거 돌아가겠는데 대신 집 도착하면은 꼭 연락하라고 약속을 받고 나서야 간신히 집을 돌렸어. 그렇게 조씨도 집에 갔고. 근데 집에 도착하고도 한참이 지나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없더라고. 아니 이 정도 시간이면 진작 집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시간이거든? 뭐야 그냥 깜빡했나? 그래서 시에라 집에 잘 들어갔어? 이렇게 문자를 남겨두는데 여기에도 답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전화를 해봤지. 근데 몇 번을 전화를 해도 받질 않더라고.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된 적은 없었어. 조씨는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지. 밤 9시쯤 시에라의 어머니 쉴라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원래 같으면 막 웃으면서 반겨줄 딸이 없더라고. 근데 종종 남자친구 집에 가 있곤 했었거든.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 하지만 10시 반이 지나도록 또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리고 그때 조씨한테 연락을 한 통 받게 돼. 그리고 가슴이 철렁했지. 조씨가 아까 헤어지고 하도 연락이 안 된다면서 혹시 집에 그 시에라 잘 들어갔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신라는 순간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 바로 딸 친구들한테 하나하나 연락해보고 페북에 혹시 시에라 봤냐고 글도 올렸어. 계속해서 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결국 엄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돼.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 경찰들은 바로 시에라의 집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어. 그러다가 한 밤 12시쯤? 수색 중이던 한 경찰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오는데 이 근처가 싹 이렇게 옥수수밭이 있었거든? 근데 한쪽이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보니까 누가 억지로 막 밟았는지 어쨌는지 인위적으로 꺾여 있더라고. 그 흔적을 따라서 밭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거기서 시에라의 자전거를 발견하게 돼. 심지어 손잡이랑 의자에 핏자국까지 있는 거야. 사건 당일 시에라가 신고 있었던 초록색 양말도 거기 떨어져 있었었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혈흔이 꽤 많이 남아있어. 근데 이런 흔적으로 미뤄봐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이 없어 보여. 경찰들은 옥수수밭 근처로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흉기로 보이는 피 묻은 드라이버, 남성용 선글라스가 추가적으로 발견되기도 해. 시에라한테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게 확실하잖아. 동네 사람들은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모두 발벗고 나섰어. 마지막 행적인 옥수수밭을 중점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지. 시에라의 사진을 SNS에도 공유하면서 이 사건을 알리기도 했지만 다음날까지 아이는 발견되질 않아. 그러던 중 이웃 농부가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건 바로 피 묻은 헬멧. 시에라가 실종되던 날 밤에 길가에 떨어져 있던 걸 주웠다면서 경찰한테 전달을 한 거지. 근데 헬멧이면 오토바이를 탈 때 쓰는 경우가 많잖아? 게다가 옥수수밭에서 오토바이 타이어 자국도 발견됐었거든. 그래서 경찰은 이 실종 사건에 오토바이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남자친구 조씨가 평소에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거든? 시에라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사건 벌어지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많잖아. 조씨는 경찰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게 화가 났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찾는 게 우선이었어.
적극적으로 그 수사에 협조를 했다고 해. 집, 오토바이, 트럭 전부 수색해봤지만 여기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 시에라의 가족들도 조 씨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의 무죄를 주장했고, 그렇게 조 씨는 혐의를 받게 돼. 그렇다면 혹시 아예 비면식범이 아니었을까? 사건 당일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에라를 우발적으로 납치한 거라고 추측을 했던 거지. 그러면 전과자일 가능성이 높겠지?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고 범죄가 발생한 그 현장 근처에 살던 범죄자들을 중점으로 조사하기 시작해. 특히 시에라의 집에 가까이 살던 전과자들 위주로 다 알아보는데 이때 한 성범죄자가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어. 그는 제임스 워리.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었고 헛간도 몇 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 제임스를 신문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방문을 했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에 대해서 물어봤지? 근데 좀 수상한 답변을 하더라고. 자기가 사건이 일어난 7월 19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다가 어쩌다 보니 사건이 벌어진 옥수수밭에 들어갔대. 그리고 거기서 드라이버, 선글라스, 그리고 헬멧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너무 놀라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해. 일단 범행 추정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들이랑 똑같은 걸 얘기했지. 근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너무 의심스러운데 제임스가 말한 모든 부분들은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시에라 실종에 관해서 옥수수밭에서 자전거가 발견됐다. 이 정도만 공표했지. 오토바이 자국이나 발견됐던 선글라스, 드라이버 이런 건 전혀 공개하지 않았던 거야. 그니까 이 모든 사실은 경찰과 범인, 그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모르던 사실이었던 거지. 심지어 시에라 가족들한테도 이거 다 비밀이었다니까. 그런데 제임스가 그 증거품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괜히 재발절해서 다 실토한 거야. 특히 발견된 드라이버에서는 시에라의 것으로 확인된 피까지 발견되면서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어. 경찰들은 바로 제임스의 집을 압수수색하게 돼. 처음에 자택을 수색할 때는 제임스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거든. 근데 그의 소유의 헛간 쪽으로 가니까 눈에 띄게 당황하더라고. 바로 헛간에 들어가 보는데 별거 없어. 건조 더미만 그냥 이렇게 가득 쌓여 있더라고. 그렇게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그 사이에 수상한 게 보이는 거. 큰 녹색 나무 상자가 보이더라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충격적이야. 상자를 열어보니까 안에는 여성용 옷가지랑 란제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 뭐야, 완전 변태 같아. 그 제임스는 이거 보고 자기가 그 포르노를 제작하려고 미리 모아둔 거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 이거야.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근데 더 이상한 게 발견되거든? 건조 더미를 더 치워보니까 이 바닥에 냉동고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냉동고를 땅 밑에다가 묻어두고 지하 통로처럼 문만 보이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열면은 이 밑에 냉동고가 보이는 거지. 이걸 발견한 경찰들은 그게 마치 비밀의 문 같아 보였다고 해.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그걸 열어보는데 그 안에서는 박스 테이프, 밧줄, 그리고 수갑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성용 속옷도 남아있어. 게다가 강한 표백제 냄새까지 나더라고. 경찰 수색 전 급하게 청소를 한 것 같았지. 하지만 실수가 남아있었어. 이 문틈 사이에 핏자국이 발견된 거야. 시에라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던 7월 22일. 제임스는 시에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돼. 그리고 같은 날 옥수수밭에서 시에라가 발견됐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그녀는 이제 손이 등 뒤에서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었고 발은 밧줄과 테이프로 묶여 있더라고. 그리고 플라스틱 재갈을 입에 물고 있었는데 발견 당시에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성폭행을 의심하기도 했었었대. 근데 확인해보니까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시에라의 실종 당시 상황을 추정해보자면 제임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홀로 가는 시에라를 우연히 발견한 거야.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어. 근데 뒤에서 웬 오토바이가 계속 따라오니까 시에라가 좀 경계를 한 거지. 제임스는 그걸 느꼈고 그냥 지나가는 척 그녀를 앞질러 가서
옥수수밭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시에라가 거길 지나가는 그 순간 자신의 헬멧으로 그녀의 머리를 내려쳐서 기절시키고 팔 다리를 결박해 둔 거야. 그리고는 혼자 집으로 향했어. 이게 자기가 오토바이에 그 시에라 태워가면 사방이 다 보이잖아. 그러면 목격자가 나올까봐 집에 가서 자기 트럭 가져오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에라 숨겨서 다시 데려가려고 했던 거야. 시에라가 깨어나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미리 팔다리를 결박해 둔 거고. 그렇게 시에라를 헛간으로 데려온 제임스는 그녀를 냉동고 안에 숨겨두려고 했어. 그런데 이때 시에라가 깨어났고 제임스에게 필사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해. 그리고 둘의 다툼은 꽤나 격렬했어. 그런데 그녀 입에 플라스틱 재갈이 물려 있었거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질식해 사망하고 말아. 제임스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우선 시신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시에라를 다시 트럭에 싣고는 옥수수밭에 가서 유기를 했던 거야. 2018년 3월 사건의 재판이 열리게 돼. 그때까지도 제임스는 절대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면서 우기더라고. 자기는 그냥 누명을 쓴 거래. 변호사들도 시에라의 몸에서 제임스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더라고. 그러면서 진범이 헛간을 범행 장소로 정해서 몰래 사용하고 제임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럼 이제 검찰 측의 얘기를 들어볼까? 제임스 소유의 헛간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매트리스, 속옷, 박스테이프가 전부 발견됐고 거기서 시에라의 DNA뿐만 아니라 제임스의 DNA가 함께 검출되었다고 지적했어. 그리고 시에라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수갑의 열쇠가 제임스의 열쇠고리에서 발견되기도 했었고 결정적으로 시에라 발목에 묶여있던 밧줄에서 제임스의 정액이 묻어있던 거야. 아니 이거 솔직히 빼박이잖아. 제임스가 뭐라고 변명했는 줄 알아?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평소 헛간에서 자위를 하는데 이때 흘린 정액이 그냥 밧줄에 우연히 묻은 거래. 솔직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치열한 법정 싸움이 계속 이어지던 그때 검찰 측에서 결정적인 증인을 데려오게 돼. 바로 1990년 제임스에게 납치될 뻔한 사람, 로빈 가드너였어. 자기가 겪은 일이 시에라에게 일어난 일과 끔찍할 정도로 비슷하다고 증언한 거야. 1990년 로빈은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대. 이때 제임스의 트럭이 슬슬 그녀 옆으로 다가왔지. 트럭이 너무 가깝게 붙으니까 깜짝 놀라서 결국 균형을 잃고 배수로로 떨어지게 돼. 이때 제임스가 트럭에서 내려서 다가오길래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줄 알았대. 그런데 갑자기 둔기를 꺼내더니 머리를 내려쳤고 그녀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다시 막 트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로빈은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어. 그랬더니 스크류 드라이버로 오른쪽 무릎을 찍더라고. 그리고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그렇게 그대로 끌려가려던 찰나 오토바이 한 대가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고 그 운전하던 남성이 수상함을 눈치챈 거야. 그리고 잠시 멈춰섰지. 이때 로빈은 죽기 살기로 오토바이 쪽으로 몸을 날려서 트럭에서 뛰어내리게 돼. 그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 제임스는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이내 금방 붙잡혔고 이 일로 3년 동안 복역 생활을 하게 됐어. 로빈은 그를 이렇게 다시 마주하는 게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지만 시에라의 고통과 두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녀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 로빈의 증언이 끝나고 배심원단은 제임스에게 유죄를 판결하게 돼. 그리고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집행일은 2025년 5월 20일로 결정되었어.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재판 이후 시에라의 어머니 쉴라는 당시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어. 제임스가 집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잖아. 하지만 마을 주민 중 그 누구도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거든.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중범죄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2018년 오하이오주 의회에서 상원법안 231호 시에라 법칙이 생기게 돼. 쉴라는 50개의 주 전체에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려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어.
한 사람의 어긋난 욕망으로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던 시에라는 목숨을 잃고 말았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시에라의 명복을 빌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